안녕하세요. 소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웹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CSS 쪽에 대한 속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CSS 쪽에서 이제 박스 모델이라는 이제 그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CSS 쪽에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선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정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CSS 쪽에서 기본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CS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특정 태그를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요. 그 태그를 HTML에서 이제 효과를 갖다 주는 기본 효과에다가 우리가 다른 이제 속성과 값을 줘서 지정을 해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변경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방법들을 기본 선택자를 통해서 태그에다가 지정하는 이제 기본 선택자 이제 그와 같은 방법들을 갖다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선택자 쪽에서도 보면 우리가 HTML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태그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손 이제 그 자손의 또 자손 이와 같은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형제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이제 조합해서 선택하는 이제 그와 같은 CSS 선택자들을 갖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속성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속성들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뭐 속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타입이라든지 이런 속성들 아니면 문자 열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거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HTML 문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이제 가상 선택자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라든지 그런 이벤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의 이제 서식들을 갖다 이제 지정할 건지, 뭐 링크 태그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인풋 타입에서 이제 뭐 상태 이와 같은 형태들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손이라든지 후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개로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구조적인 선택자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선택 지정 방법들을 갖다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태그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영역 어떤 이제 것들을 갖다 우리가 지정을 했다고요. 이제 그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속성하고 값들을 줘가지고 기본적인 거에다가 내가 입힌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발전시키는 형태들인데 그렇다면 이런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지정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CSS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을 갖다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성들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HTML에 대한 기본 태그 때부터 해서 인라인 스타일 방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이제 뭐 글로벌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HTML 쪽에서도 이제 계속 접근해 왔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단이나 이제 글꼴 배경 관련된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시 리뷰 형식으로 몇 가지 이제 그 리스트를 갖다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SS 속성 쪽에서 이제 뭐 CSS3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CSS3 쪽으로 이제 오면서 불투명도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속성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HTML 라든지 CSS 쪽에서도 여러 가지 CSS 쪽에서 뭐 색깔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알파 값을 줘가지고 뭐 투명도를 줘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CS3로 넘어오면서 새로 추가된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투명도라든지 백그라운드 속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도 쪽을 갖다가 이제 CSS3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몇 가지 이제 그 CSS 속성들을 갖다가 몇 가지 쭉 나열식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S에 대한 선택자, 속성에 대한 문법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소개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글꼴 관련된 그 뭐 속성들을 갖다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글꼴 관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HTML 쪽에서 인라인 스타일 방식으로서 했을 때도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라든지 해서 뭐 글자 색, 뭐 글자 크기, 뭐 이제 뭐 폰트 패밀리에서 글자체라든지 웨이트에서 굵기, 스타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들의 속성들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글꼴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갖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HTML 문서 쪽에서 보면 이제 폰트 태그를 HTML5 쪽으로 놓으면서 뭐 표준 쪽에서 빠졌죠. 그래서 이제 스타일 속성 쪽에서 스타일 속성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글꼴 관련된 것들을 이제 꾸며줄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도 할 수 있겠고요. 글자 크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픽셀 값이라든지 뭐 비율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준 글꼴 값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값들도 볼 수가 있겠고, 뭐 글자 폰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제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글자체들을 할 수 있겠고, 이제 굵기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수치 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상대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굵기도 표현할 수 있고, 뭐 글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HTML 태그로도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글꼴 관련된 거 해가지고 뭐 데코레이션이라든지 뭐 트랜스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로 해가지고 속성 값들을 갖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치소선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라인스로해서 속성을 주게 되면 뭐 치소선 같은 경우도 뭐 사용할 수 있겠고요. 뭐 윗줄이라든지 윗줄이라든지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대소문자를 갖다 이제 구별해 가지고 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HTML 문서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대소문자를 갖다 기본적으로 구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문자를 갖다가 대문자를 한다든지 전부 다 뭐 대소문자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글자 폭이라든지 크기들도 지정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목록 관련된 것들 우리가 이제 그 UL이라든지 OL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타입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스타일 속성에서도 스타일 타입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모양의 이제 그 목록 종류들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HTML 쪽에서도 이런 목록 관련된 태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봤었고요. 이제 그와 같은 모양들을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글머리표에다가 이제 그림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뭐 글머리표에 대한 위치를 갖다가 어디에다 배치시킬 건지 인사이드인지 아웃사이드인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목록 관련된 형태들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HTML 쪽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 속성을 통해서 몇 가지 접근했었던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이고요. 자, 문단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또 센터 태그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HTML 쪽에서 이제 5 쪽으로 넘어오면서 대표적으로 표준에서 빠졌던 게 뭐 폰트 태그라든지 아니면 센터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뭐 텍스트를 갖다 이제 뭐 수평 수직에서 버티컬 해가지고 버티컬 라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 수직 정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값을 줘가지고 우리가 문단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정렬들을 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행간, 자간이라든지 단어, 들여쓰기, 다양한 이제 문단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할 수 있는 형태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나열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하는 형태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글꼴이라든지 문단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스타일 서식들을 갖다 이제 적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레퍼런스를 갖다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주 쓰는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외우시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좀 이제 컨텐츠 쪽 디자인 컨텐츠 디자인 쪽에 좀 가까운 형태들을 HTML이라든지 CSS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배경 그림에 대해서도 백그라운드 그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URL을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을 갖다가 리피트 속성을 줘가지고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화면이 있다고요. 근데 그림 크기는 이렇게 이제 작아요. 그러면 리피트를 주게 되면 이 그림이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그림이 이제 반복해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이제 하겠죠. 이와 같은 형태들, 아니면 한 번만 표시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할 건지 백그라운드로 이제 포함시킨 이미지를 갖다가 한 번만 포함시킬지,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위치값들을 갖다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배경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위치값들, 가로, 세로, 축에 대한 위치값들. 그래서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이제 고정을 시킬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웹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백그라운드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크롤을 막 한다고요. 스크롤을 따라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스크롤을 될 건지, 아니면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이제 글자만 왔다 갔다 할 건지,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는 이제 배경 그림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들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CSS 속성 쪽을 갖다 하면서 HTML이라든지 CSS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자들을 하면서 기본적인 속성들을 갖다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접근했었던 것을 다시 리뷰 형식으로 이제 표로 이제 정리해서 한번 본 것들이고요. 자, CSS3 쪽으로 오면서 이제 불투명도 속성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이제 불투명도를 갖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퍼시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불투명도를 갖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불투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값이 1로 이제 투명하지 않게 불투명도를 갖다가 1로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0값을 가게 되면 이제 완전 투명도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투명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0부터 1까지 불투명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불투명도를 갖다 지정한 샘플 예제를 갖다 한번 봐볼까요? 자, 스타일로 지정해가지고 div라는 태그를 통해서 공간을 갖다 이제 지정한 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갖다 지금 실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패딩 값은 이제 뭐 10픽셀로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이 div 태그에 퍼스트, 세컨드, 서드에 대한 기본적인 클래스 선택자를 갖다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불투명도를 0.1, 0.3, 0.6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div 태그인데, 여기서 이제 이 클래스 클래스로 지정한 여기에 대해서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0.1, 0은 이제 거의 이제 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0.1로 되어 있는 거, 0.3, 0.6. 자, div 태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클래스 선택자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1로 지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예제 3-17, 그래서 이제 웹브라우저 쪽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불투명도 속성에다가 텍스트하고 이제 배경 이미지를 갖다 이제 좀 더 추가시킨 형태를 갖다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캐칭화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는 이 색깔을 갖다 이제 불투명도 변화를 갖다 이렇게 주면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독립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록 스타일 형식이기 때문에 인라인 스타일이 아니고요. div 같은 경우는 이런 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한 형태들이고,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형태들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iv인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했어요. 백그라운드에서 클릭서 png라는 이미지를 갖다 이제 포함시켰고요. 리피트를 줘가지고 계속 반복을 시켰죠. 계속 반복시킨 이제 그와 같은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박스라든지 박스의 p 태그에 대해서 지정하는 형태들, 이와 같은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이 박스에 대한 이제 불투명도를 갖다가 0.6으로 줬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FF로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그림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림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뭐 지정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솔리드 실버 해가지고 지정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하고 박스 웹 프로그래밍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박스라는 요 클래스 여기에서 p 태그에 대해서는 글자 색깔을 갖다가 검은색으로 그다음에 이제 볼드체 가운데로 해서 마진 5%로 이제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야. 자, 박스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박스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웹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요 박스 여기 이제 뭐 실버로 해서 이렇게 지정했겠죠.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도 이제 보드 값을 줘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들. 그러면 이제 이 불투명도에 따라서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 예제 18번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켜 가지고 결과값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얘를 갖다 이제 적용을 시켰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이미지를 갖다 리피트 시켰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요 이미지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갖다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 박스에 이제 불투명도를 갖다 0.6으로 줬죠. 자, 요 불투명도를 제가 얘를 1로 줘볼까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안 비치죠. 이제 불투명도를 갖다가 1로 줬으니까 그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 그림이 보이지 않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불투명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배경 그림하고 이와 같이 그래서 이제 이 백그라운드 배경 이미지가 약간 이제 비치게 지정한다든지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불투명도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또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앵커 태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벤트가 발생되는 형태들, 링크가 걸려있다든지 마우스 뭐 회입해 가지고 이제 올려 이제 뭐 마우스를 갖다 이제 올렸을 때, 자, 그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불투명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실행 결과값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까요? 그래서 예제 19, 자, 이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스 코드에 대한 실행 결과값을 시각적으로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그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그 앵커 태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이미지라는 태그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앵커 태그에 대해서,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불투명도를 갖다 지정한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앵커 태그, 여기 이제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올리니까, 자, 앵커 태그에 대해서 해부해서 마우스를 갖다 올리게 되면 1.0 불투명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완전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 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지금 불투명도 0.1로 돼 있어요. 자,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불투명도가 1이 돼가지고 선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에 따라서 우리가 선명도를 갖다가 이렇게 불투명도를 통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CSS3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추가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 갖다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CS3 쪽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갖다가 좀 몇 가지 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뭐 그라데이션 이제 배경 효과를 갖다 하는데 선형과 원형 두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배경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라데이션 효과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라이너 형식으로 해서 그레디언트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레드를 해가지고 이제 원형으로 선언하는 이제 두 가지 방식들. 그래서 이제 선형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의 색깔의 이제 그라데이션 배경 효과를 갖다 이제 바텀 방향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느 방향으로 이제 지정할 건지, 그래서 방향하고 각도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그라데이션 이제 배경 효과를 갖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샘플 레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갖다 한번 봐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디 선택자를 통해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갖다 이제 지정할 수 있는 형태들을 네 군데를 갖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영역에 대해서 이제 각각을 적용해서 얘네들이 이제 적용되는 이제 샘플 효과. 그래서 이제 요거는 라이너 형식으로 해서 뭐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형 형식으로 그래서 레드하고 옐로우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시키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레드에서 옐로우로 이렇게 이제 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 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방향에 대한 이제 설정 값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자, 기본 디폴트 값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번지는 효과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저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색깔 레드하고 옐로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방향을 라이트로, 그러니까 얘가 이 방향으로 가면서 레드에서 옐로우로 이제 바뀌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텀 라이트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텀 라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들,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저거는 이제 RGB 값을 갖다가 지금 2525예요. 그러면 RGB니까 결론은 레드겠죠. 레드에 대해서 이제 RGB A 알파니까 0에서 1로 불투명도를 갖다 0에서 1로 이제 어디로 라이트로 이제 발전시키는 형태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을 때 불투명도가 1이니까 이와 같이 이제 발전되는 이제 선형 형식으로 해서 방향을 줘 가지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들을 갖다가 우리가 줄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제 각도를 줘 가지고요. 앞에서 봤었던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기본적인 이제 각도만 이제 기본적으로 조정을 한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0도로 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지금 레드하고 옐로우가 이제 보는데 옐로우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90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꺾이는 것들 오른쪽 방향 라이트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죠. 180도 했을 때 이거 마이너스 90도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이제 방향이 약간 틀려지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요. 이제 각도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도에 따라서 방향하고 이제 유사한 효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로 우리가 선형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 이런 선형 쪽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색상들을 갖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색깔을 갖다가 라이트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를 갖다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형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정한 7가지의 여러 가지 색상들이 이렇게 배경 효과로 해가지고 지정되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뭐 색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꾸며줄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원형 같은 경우 레드를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를 갖다가 원형으로 이제 라이너에서 원형으로 이제 줄 수 있는 형태들 색깔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갖다 지정을 했죠. 그래서 안쪽에 레드, 옐로우, 그린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지는 효과를 갖다 이제 줄 수 있는 형태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서클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원형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갖다 이제
지정을 해줘 가지고 각각 그러면 이제 레드가 이렇게 이제 5% 정도, 옐로우가 15%, 이제 그린이 이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율로 해 가지고 원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을 갖다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CSS 속성에서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을 갖다가 이제 지정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CSS3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추가되는 이제 불투명도 속성을 갖다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이제 백그라운드 속성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들을 갖다 줄 수 있는 CSS의 속성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박스 모델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박스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개발자 도구 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 도구 쪽에서 다양한 형태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도구 쪽에 가보시면 자, 기본적인 이제 제가 작성한 이런 HTML에 대한 이제 소스 코드라든지 뭐 생성된 엘리멘트 값들을 갖다가 그러면 이제 각각 이렇게 영역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바디 쪽에서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개발자 도구 쪽에서 이런 박스 모양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스 쪽에서 하게 되면 어느 영역, 이 박스에서 어느 영역들, 그래서 바디 태그의 가장 바깥쪽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div 태그 이렇게 이제 있다고요. 뭐 이 div 태그에 대한 이 박스 각각의 이제 태그들에 대해서 이런 박스 모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SS 쪽에서 적용되는 이 박스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각각의 태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들로 이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박스 모델 같은 경우는 웹 문서 전체에 대한 이제 레이아웃들을 갖다 정의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겠고, 이런 박스 속성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컨텐츠, 그냥 이제 가장 안쪽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텍스트라든지 컨텐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어떤 태그에다가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 컨텐츠하고 테두리 사이의 여백, 테두리. 우리가 이제 텍스트라든지 뭐 우리가 태그 같다 할 때 보도 값을 갖다 1픽셀 주고 뭐 보도 값을 실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컨텐츠 바깥에는 이 보도의 픽셀 값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픽셀, 여기서 이제 이 보도 값을 갖다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버 값을 주다든지 이 컨텐츠를 갖다 둘러싸는 기본적인 이제 보도 값을 갖다 이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 컨텐츠하고 이 보도 값하고 여백을 갖다 이제 지정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여백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백을 갖다가 얼마나 줄 거냐. 그래서 여백을 아예 안 줄 거냐. 컨텐츠하고 보도하고 사이에서 여백을 갖다 얼마나 줄 거냐.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 이 패딩 같은 경우는 안쪽 여백이고요. 이제 바깥쪽 여백. 그래서 이제 여백을 갖다 지정하는 패딩과 마진 값을 갖다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인 컨텐츠가 들어가고 그 컨텐츠에 대한 박스, 테두리를 갖다 지정하는 컨텐츠하고 보도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패딩과 마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쪽 여백하고 바깥쪽 여백들을 갖다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CSS 쪽에서 박스 모델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박스 모델들을 통해 가지고 영역을 갖다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div 영역 쪽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는 결론은 이제 컨텐츠에 대한 형태들을 갖다 볼 수 있겠죠. 가장 안쪽에 있는 컨텐츠. 그래서 이 div 태그에 있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갖다가 옐로우로 주고 뭐 헤이트라든지 위스라든지 이런 값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형태들. 그리고 이제 이 컨텐츠하고 이제 보도값.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여기 안쪽에 컨텐츠가 있고요. 자, 보도 값이 이렇게 이제 실버로 해가지고 10픽셀로 이렇게 지정된 형태들. 그리고 패딩 값은 안쪽 여백은 25 값을 갖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바깥쪽 이 영역,
보도에서 바깥쪽 영역에 대해서 마진 값을 25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속성 값들을 갖다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해서 패딩 값이라든가 안쪽 여백, 보도 값, 테두리, 그리고 마진 값을 통해서 바깥쪽 여백 값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속성 값은 이제 0값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탑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마진 값 같은 경우도 이제 탑 마진, 뭐 바텀 마진, 레프트, 라이트 이제 각각에 대해서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네 가지 방향 값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방향을 지정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박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테두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지정하는 샘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탑, 바텀, 라이트, 레프트를 갖다 기본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딩 값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 쪽에 대한 것들이고요. 자, 컨텐츠 쪽에서 가장 안쪽 여백 그리고 마진 바텀에서 바깥쪽 여백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그 박스라는 이제 클래스 지정자를 통해서 지정했거든요. 이 p 태그에다가 지금 박스 클래스를 지정해서 이 박스 영역, 이 박스라는 요 텍스트, 이 p로 지정되어 있는 이 박스가 있죠. 자, 이 박스, 이 컨텐츠를 갖다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블랙, 이제 컬러는 이제 화이트로 지정을 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이 컨텐츠 쪽에서 우리가 이제 여백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을 했을 때 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탑까지 이제 30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바텀은 이제 10픽셀이니까 아주 작게 지정된 형태들이고요. 자, 레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50 이렇게 되어 있죠. 컨텐츠 쪽에서 안쪽 여백을 라이트 같은 경우는 100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네 가지 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형태들 크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크기들을 갖다가 네 가지 이 속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형태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영역을 갖다 지정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에 대한 크기를 갖다 지정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그 테두리를 갖다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박스 모델 중에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해가지고 테두리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안쪽 그 여백이라든지 바깥쪽 여백 이런 것들을 갖다 했고요. 자, 보도 값에 대해서 이제 테두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HTML 쪽에서 이제 보도 값을 갖다 뭐 1픽셀 줘가지고 실버 값으로 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위스라든지 컬러를 통해서 테두리에 대한 두께 아니면 색상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이제 각각의 두께들을 우리가 지정된 방식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뭐 씬이라든지 뭐 얇은, 뭐 중간 1픽셀, 3픽셀, 5픽셀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테두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에 대한 기본적인 스타일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종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헷갈리는 형태들도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은 이제 그 테두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 값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태들, 테두리를 아예 숨긴다든지, 그래서 뭐 점선이, 파선이, 실선, 이중선, 오목한, 볼록한, 이제 텍스트로만 봐서는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류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샘플 예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H3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H3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보도 값을 갖다 지정하는 샘플 예제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거는 이제
그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값은 테두리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정했을 때 아무것도 이제 나타나지 않는 형태들이고, 뭐 테두리를 갖다 이제 뭐 숨긴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결론은 이제 히든값. 결론은 이제 뭐 점선, 파선, 예, 뭐 용어 자체가 이제 뭐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형태들이니까요. 뭐 솔리드 값 가장 많이 썼던 이제 솔리드 값이 실선을 갖다 한다든지, 뭐 이제 그룹으로 해서 이제 오목한 거 이와 같은 형태들, 또 이제 볼록한 거라든지 이와 같은 형태들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웃셋 같은 경우는 그 테두리 지금 이제 안쪽은 이제 안쪽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볼록한다든지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아웃셋 쪽에서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점선이 되고요, 뭐 파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실선이 되고, 우리가 이중선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믹스된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 위에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테두리 스타일들에서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그런 테두리 스타일들을 갖다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종류들을 갖다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박스들을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박스 1하고 박스 2 이제 클래스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각각 이제 박스 이제 그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린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형태들, 안쪽 여백하고 바깥쪽 여백은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컨텐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위스값도 뭐 19, 90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 실선부터 솔리드 해가지고 아웃셋이라든지 뭐 솔리드 이와 같은 식으로 지정한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스 2 같은 경우들을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탑, 바텀, 그래서 이제 레프트, 라이트라든지 뭐 탑, 바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니까요. 자, 그와 같은 식으로 얘네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한 것들이죠. 요 위쪽에서는 이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솔리드라든지 아웃셋, 솔리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다 지정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만 탑하고 바텀만 했기 때문에 탑하고 바텀에 대해서만 이제 테두리가 이제 지정이 되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통해서요, 다양한 이제 테두리들을 갖다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자, 둥근 모서리를 갖다가 이제 테두리 쪽에서도요, 뭐 탑이라든지 뭐 바텀에 대해서 뭐 레프트, 라이트에 대해서 둥근 모서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탑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바텀 라이트. 그래서 이제 상 하단에 대한 왼쪽, 오른쪽 모서리 값들을 갖다가 둥글게 지정할 수 있는 둥근 모서리 설정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박스 1하고 이제 박스 2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보도 값을 갖다 이제 그 레드스를 10으로 줬었죠. 이제 그걸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10, 여기서 지금 그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 모서리가 각각 껴 있는 형태를 갖다가 보여준 형태들이고요. 탑 레프트니까 얘는 요쪽만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둥근 모서리를 갖다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박스 모델 쪽에서 안쪽 여백하고 바깥쪽 여백, 그리고 이제 테두리를 갖다 설정할 수 있는 박스 모델에 대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림자 설정을 우리가 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박스 섀도우라는 이제 그 설정을 통해서요, 그림자 효과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뭐 H 섀도우라든지 V 섀도우를 통해서 수평 수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꼭 지정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흐림, 번짐, 색상이라든지 뭐 이제 인쇄돼 가지고 이제 박스 안쪽
그 이제 박스 외부를 갖다 표현하는 거, 그림자를 박스 안쪽으로 이제 표현하는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박스 섀도우하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꼭 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박스 모델에서 다양한 이제 그림자 설정들을 갖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섀도우 1하고 박스 섀도우 2 이제 클래스를 해서 이제 두 개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을 한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 섀도우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백그라운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했고요. 자, 보드 값을 갖다가 5픽셀에서 솔리드 실버로 이렇게 이제 지정했습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보드하고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그림자 설정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평 그림자와 뭐 이제 수직 그림자 이와 같은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림자에 대한 흐림 정도들을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기서 백그라운드하고 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린에 대해서 인셋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그림자가 이제 박스 보면 여기서 이제 그림자를 갖다 인셋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박스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 박스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제 번짐이 되는 이제 그와 같은 효과들을 갖다 보여주는데, 인셋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 안쪽, 이 박스 안쪽으로 번짐이 발생되는 이유 같은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 그걸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입니다. 자, 그린으로 해가지고 지정하는 효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이와 같은 박스에 대해서 그림자를 갖다 설정할 수 있는 이제 샘플을 갖다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린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박스 섀도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색상을 갖다 RGB 알파 값으로 해가지고 색상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을 했죠. 뭐 수평, 수직 그림자, 그리고 이제 그림자 번짐이라든지 흐림이라든지 번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정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 대해서 이 RGB 이 값이 지금 이제 불투명도를 0.4로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번짐 효과를 갖다 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박스 섀도우 쪽에다가요, 지금 보시면 하나, 지금 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갖다 이제 지정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림자에 대한 여기를 갖다 박스 섀도우를 통해서 여러 개의 그림자 효과라든지 이런 특수 효과들을 갖다 줄 수 있는 작업들도 우리가 이제 CS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SS 속성 쪽을 갖다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HTML이라든지 CSS 쪽으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제 문법적인 것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CSS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었던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불투명도하고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속성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요. 자, 내용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면 기본적인 문법을 갖다 익혀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개발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HTML 태그가 이 태그가 어떤 효과 또 CSS의 선택자를 통해서 지정된 영역을 다양한 속성을 갖다 지정했을 때 이 속성으로 지정했을 때 어떤 효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나씩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루는 내용들도 많지만 당연히 이거를 외울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당연한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이제 테두리를 갖다 설정한다든지 뭐 그림위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틀리겠죠. 한 번 봤으면 내가 어떤 그 웹페이지 문서를 갖다 하면서 좀 더 이제 뭐 테두리도 설정하고 뭐 그라데이션 효과도 주고 뭐 그림자라든지 테두리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했던 것들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 그러면 이런 방법을 이제 전에 한번 봤었는데 해가지고 작업했었는데 찾아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것들이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대신 여러분들 CSS 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박스 모델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되겠죠. 컨텐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패딩을 통해서 이제 안쪽 여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도 값이 들어가고 바깥쪽 여백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박스 모델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부적으로 이제 얘네들 갖다 이제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속성을 갖다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속성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더 많은 이제 복잡한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레퍼런스로 참조하시면 되는 형태들이거든요. 레퍼런스에서 필요한 속성도 그리고 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러분들 쓰시더라도 보면 앞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자동 완성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도 툴을 해서 이제 자동 완성 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웹페이지 문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CSS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선택자와 속성, 그리고 박스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CSS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